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빠서 못 나갔는데 많은 진보 유튜버들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중계가 진짜 MBC도 일부 중계를 하긴 했는데 공중파에서 중계하는 것 모양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화면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와. 오마이에서도 뭐 하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진보 유튜버들은 나가서 현장 소식을 전했어. 우리는 못 갔네. 네. 네, 다음번에 우리도 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만간에 이제 드론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 아니요. 다음 선거 때 우리 송 대표가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드론을 촬영용 드론을 사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단 송 대표하고 전화 하나 먼저 하시고요. 송 대표님 앞에 주시려고요. 제대할 때쯤 아니. 가야지. 눌러 앉히실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다행이시네요. 들었나 봐. 어머, 어떡해. 지나가는 말로 아빠 나 빨리 제대하고 싶어 뭐 그러더라고. 아니 당연히 제대하고 싶죠. 대표님 군대 있는 걱정하지 사람이. 마세요. 제대하셔야죠. 대표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아빠 나하고 연락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휴가 안 나오고 전부 다 몰아가지고 1년 반 동안 다 휴가 몰아갖고 안 나오고 말년 휴가를 갖고 나 일찍 제대할 거니까. 그런데 벌써 5월 달에 나오면 뭐 사달라고 엄마한테 얘기가 있었다는 거 봐서 그러니까 휴가는 꼭 가보니까. 나오고 싶은 걸로. 그렇죠. 네. 힘들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마지막 그 피날레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0만이 넘게 모였단 말도 있고 뭐 저는 촛불 집회 진짜 촛불 집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 시국에 100만 가까운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이게 또 어떤 이슈에 관한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회를 가졌고 아무런 뭐 사고 없이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남은 시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춤추고 인간 나이트에 이어가지고 축제장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자, 저 장면을 보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는 정말 이렇게까지 성원해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꼭 당선돼서 그쵸. 이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완벽한 정치인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럴까? 인증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촛불로 대표돼 왔던 문재인으로 대표돼 왔었던 민주당의 정신을 이어받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 역할로서도 이재명의 위치는 굳건하게 섰다. 주변에 아무리 낙엽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재명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또는 이재명이 하려던 계획에 발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은 건드릴 수 없는 민주당과 우리 진보 보수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집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게 끝이 아니었어. 그 집회 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노래가 나왔어요. 상록수. 네. 또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할 때는 말을 느낌이 좀 없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언 같은 거야. 여러분 이제 지켜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이게 승리가 다가 아니었던 거지. 여러분은 우리는. 저를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 선거를 하고 선거 이후에도 그에 대한 개혁의 발자취를 반드시 우리가 밀겠다고 하는 일종의 승리 선언 같기도 하고 출정식 같기도 했어요. 네. 뭉클하더라고요.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승부는 이미 났다고 봐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추산해가지고 35만이다 뭐 어쩌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해봐서 숫자를 추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현장의 열기가 중요한 건데 기세가 있죠. 사실 촛불 때는 분노였고 그리고 조국 장관 때도 분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축제잖아. 축제였어요, 진짜 축제. 네. 후보가 없는데 네. 끝나고 남아가지고 다들 춤을 추고 있어. 후보 홍대 가든 말든 노래 계속 틀고 막. 아니 우리 집이 홍대 앞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한 번을 못 나가봤네. 아이 나 이거 참. 근데 너무 웃긴 게 사람들이 사실 후보가 중심이 되는데 저는 약간 그 느낌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섭섭하겠는데 내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막 즐겁게 놀아. 그리고 후보는 홍대로 가셨어. 홍대에서 또 이미 시작하고 계셔. 그래서 저는 진짜 7시 반에 출구조사에서 이 고라미터나 이런 애들이 얘기한 것처럼 2, 3%, 3, 4%가 아닌 최소한 10% 이상 이 출구조사 결과로서 그 결과치가 나온다 그러면 난 울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거리 응원하다가 이탈리아전에서 골들권 들어갔을 때 그 같은 느낌을 나는 출구조사 숫자 발표에서 뭉클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저기를 지켜보겠지만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도 저희 회사 나와가지고 우리 직원분들도 휴일인데 나오셨잖아요.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밭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감독님도 그렇고 저기 차대리님도 그렇고 김 PD님도 그렇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하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확인. 진짜 찍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주변은 또 어떻게 됐는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계속 해주세요 여러분. 네. 청계광장에 울려 퍼진 노무현 육성 우리는 이기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좀 길게 한번 그 찌우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대표 앞에까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 부분부터요. 네. 잠시만요. 2002년 대선 당시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그 원고들이 순서가 있는데 네. 송 작가님이 막 막 섞어주셔가지고 그냥 아마 지금 찾기 힘드십니다. 청계광장에서 네. 우리는 이기고 있다. 우리가 앞서고 있다. 희망이 생겼다. 자신감이 생겼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 희망을 여기서 멈출 것인가? 승리를 일궈내고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당시에 정말 박빙의 승부를 연출하면서 극적인 역전성을 거뒀습니다. 엄청난. 후보 때부터 누구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어떤 패배주의에서 시작했던 선거를 중간에 막 뭐 후보 바꿔야 되느니 그렇지. 뭐 정몽준 막판에 또 튀었지. 눈탱이 치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냈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거는 우리가 여러 번 저쪽의 음모에 속아봐서 이명박근혜라고 하는 시절을 통해 잘못된 지도자가 선출됐을 때 나라가 어떤 꼴을 겪는지를 겪어봐서 그리고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몇 안 되는 기득권이며 그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국민들의 삶을 우습게 알 수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이제 많이 단련이 됐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이재명 지지하느냐 윤석열 지지하느냐에 있어서는 잠시 고민을 때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다시 이명박근혜로 돌아갈래? 김대중 노무현으로 돌아갈래라는 질문 안에서 그래도 난 이명박근혜를 선택할 사람은 난 없다고 보거든요. 없죠. 일단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블랙리스트가 생겨서 일단 문화인들 다 망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들 그때처럼 사찰 당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 언론들이 이래? 난 참. 우리가 뭉뚱그려서 문화인, 언론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꿀 빨던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올라와서 송영길 대표는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반드시 새로운 7공화국을 출범하겠다. 이거 개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예. 한 얘기죠. 이와 같은 김동연 후보의 얘기가 있었고
자, 이 얘기를 1%짜리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짜리 후보로서 연단에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동연 후보의 움직임이나 비중이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커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이것 역시도 우리가 예상했던 김동연이라고 하는 개인이 아닌 그 배우의 도사리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들이 또 나오나요 이게? 또 하나의 세력들이 다른 SS요. 나치 친위대 말고. 그렇지. 그들이 누구하고 손을 잡을 것인가를 결정을 했다라는 또 하나의 신호로 봅니다. 네. 네. 그들이 적으로 있는 것보단 어차피 공존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들이 적으로 있는 것보단 우리 편으로 있는 게 훨씬 유리하죠. 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일종의 승리 선언이라고 받아들여져요.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김동연 전 후보? 아무튼 뭐 김동연 대표가 이제 대표하는 거는 충청 그리고 약간 보수층 이런 쪽을 공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리적인 보수라고 얘기하는 꼴 보수가 아닌 합리적인 보수들은 김동연에 대한 지지층이 강하고 늘 말씀드리는 김동연 배후에 서 있는 거대한 세력들이 어찌 됐거나 적폐와 손잡지 않고 이재명 정부와 힘을 합쳐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나는 오히려 이게 또 하나의 작은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지금 생각해봐도 홍남기보다는 김동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맞아. 홍남기하고 김동연이 자리 체인지를 하게 되면서 네. 그동안 재정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면 재벌들도 말 못할 것이고요. 그렇죠. 김동연도 자기가 한 말이 네. 있으니까.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반대하는 저쪽 세력들의 논리도 무색해질 뿐더러 제일 중요한 건 홍남기가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다 욕바지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욕먹을 만 하죠. 욕먹을 짓을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봐봐, 그 욕먹을 짓을 걔가 왜 안 내냐고. 누가 시켜갖고 걔가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지. 홍남기 배후에 있던 세력도 있었을 거 아니야. 꼭 그게 검찰뿐만은 아니잖아. 그쪽 그 재경부하고의 카르텔을 생각해 보면 법조도 일부 있지만 경제계 안에도 분명히 끈앞풀이 있었을 텐데 그 세력들을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부총리,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낼 수 있고 대통령의 말을 존중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오늘도 저쪽 지지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쉬었다 가세요. 네. 근데 자꾸 도배를 하시니까 제가 숨기기를 했는데. 그쪽 애들은 예의가 없어.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너무 싫어. 대놓고 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도배를 계속하면서. 너무 예의가 없어. 그러니까 난장판이 주 특기인 것 냅둬. 같아요. 오늘이 알바 마지막 날인데. 끼리끼리 모인다더니 애들이 그냥 예의 없고 찌질한 애들 그리고 좀 악플을 몰려가지고. 어찌나 달던지 악플을 달아도 그러니까 저열하게 다. 되게 저열하고 수준이 되게 낮습니다. 너무. 아주 그리고 아까 댓글 중에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원래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가 금지가 돼 있어요. 또 오늘 오후 6시에는 확진자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도 출구조사가 반영이 안 되거든요. 대신에 올해는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각 조사기관들이 별도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좀 반영을 한다고는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30%가 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한 것만 해갖고는 이제 변별력이 없지 않냐라는 지적이신데 사전 투표 안에도 모르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온라인 투표 기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걸 반영해서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사전투표가 높았던 게 어떠한 여론조사의 분석 안에서도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보태지든 안 보태지든, 승패에 대한 결과치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점은 여러분들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시 30분 결과가 공개되고 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는 그거를
7시 40분에 공개할 수 있거든요. 오늘 방송 하시잖아요. 네. 몇 시부터 하셨죠? 7시 30분부터. 30분부터? 네. 그러면은 이제 말은 못하지만 표정을 보면 나 이긴 결과가 나왔는지. 근데 이미 저쪽 당직자 애들 마지막 날에 유세하는데 이미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지들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겠지. 어직하면 이준석이 진중권이랑 나와가지고 둘이 토론을 하는데 네가 국민 갈라치기 내가 언제요? 아니, 이러고 토론이 하는데 아니고 개싸움을 하던데.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수준이 그 정도면 그게 멱살만 안 잡았지 그게 토론이에요. 근데 정말 진중권이 이준석을 그렇게 까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참 상전벽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저 자리에 진중권 대신 황희도를 보냈어야 저게 아주 제대로 된 토론이 될 텐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홍대 앞에서 사실은 피날레가 있었습니다. 네. 부지런하기도 하지. 거기에서 끝장내도 됐었을 텐데 홍대 앞에서 이제 마지막 멘트를 했던 게 뭐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이제 다양성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분열하지 말자는 소리죠. 선거 결과가 끝났다고 해서 선거에 진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거나 대한민국이 편향돼 갖고 선거 이긴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피는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던데. 윤석열은 대놓고 복수하고 다니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근데 그게 눈앞에서는 앞에 지지자들의 그 호응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뒤돌아 놓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 후보로서는 깜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걔네들은 이미 전략상으로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으로만 끌고 갔던 게 가장 큰 패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게 없잖아. 그렇죠. 하겠다는 거 뭐 120시간, 그 다음에 최저임금 낮추고 부정식품 먹게 하고 그 후쿠시마 그것도 먹게 해줄 거고 그런 식으로 그에 반해서 우리 먹게 대표는 해줄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게 먹을 해줘? 거지만 먹게 먹으란 소리잖아요. 입에다 쑤셔넣겠지. 근데 먹으란 소리 우리 아니야. 후보는 끊임없이 정책 그 다양한 정책들과 지역에 맞는 맞춤 공약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지지자도 투표는 1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거를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저기 오셨던 저 똥파리 분들이나 저기 신천지 분들도 알바는 하시되 투표는 1번에 하셔야지 그렇지. 삶이 나아집니다, 여러분. 네. 어차피 오늘이 알바비 마지막 날인데 어디 가서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투표 내가 1번을 찍었다고 해서 걔들이 나 2번 찍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너 1번 찍었지 뭐 이거 확인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 있습니다. 신천지가 오늘 실시간 현장 투표에 100만 명을 동원한다. 뭐 이런 100만 명이 돼요. 30만 명이라던데요? 아니 근데 여기저기 숨어놓은 브런치들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아? 100만 명을 동원한다 뭐 이러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근데 있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목표가 그렇고 그 목표만 실제 그래요? 숫자는 한 24만에서 30만 정도까지는 된다고 해요. 맞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100만 표를 현장 투표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뭐 이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100만 표가 고스란히 교주 찍으라는데도 찍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만한 숫자를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나 뭐 이런 데서 큰 소리 많이 쳤잖아요. 광화문에 10만 몰고 나타나겠다 어쩌겠다 했는데 한 번도 지켜진 바가 없거든요. 물론 신천지의 종교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도들에 대한 관리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철저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세뇌돼 갖고 신천지 이름 하나 때문에 윤석열을 찍어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씩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속인들도 그랬잖아. 지네 40만 명이 사람들 동원해갖고 표치기 400만 표는 나오니까 지네가 5%로 이긴 지네 선거 승리 분석이 그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유권자 수를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쪽 계산에 따르면. 그렇지. 이상하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늘 이제 교차점이 있는 거지. 우리가 밥 갈다 보면
문화나가 간 밭에다가 나도 한 번 더 갈았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양쪽에 다 대답했을 수도 있지. 나 윤석열 찍을 거야. 5만 원 입금해. 그리고, 나 이재명 찍을 거야. 10만 원 입금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정말 송작가스럽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밭 갈리는 척 하면서 피경작 당하면서 또 쫄쫄하게 챙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예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먹었다고 해서 그대로 찍어주지 않습니다. 막걸리 선거를 하던 시절이 아니라. 먹은 건 먹은 거고 찍을 때는 신념 있게 찍는다니까. 네. 우리 괭이밤님께서 우리 딸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댓글 많이 달고 진보 유튜브 후원해서 감옥 가면 안 된다고 열심히 밥 갈더니 오늘 친구들 9명 모두 1번 찍었대요. 이야. 지금 남자친구도 친구 2명 데리고 1번 찍으러 가고 있대요. 우리 딸 너무 예뻐서 용돈 쏴줬습니다. 이 정도면 이겼습니다 하셨는데 딸내미 잘 키웠네. 그러게. 정말 이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사은품으로 막 쏴드리고 싶습니다. 네. 승리하면 진짜 이런 경진대회 같은 거 하면 되겠다. 누가 밭갈이 많이 했나. 밭갈이 100일장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밭갈이 한 실적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세상에. 우리가 그것만 하루 읽을게. 그래도 되게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한테 전부 제가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생각난 김에 바로. 그러니까 선정되신 분인데요. 몇 분을 선정할지는 저희 마음인 거예요. 네.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할지 보내주신 아직 말씀 안 안 드렸고 드렸어요. 보내주신 분 다가 아니고요. 선정되신 분. 예. 자, 물론 요거는 우리가 승리를 했을 때, 승리했을 네, 때. 배당으로 해갖고 승리하겠죠. 배당 이상한데 아무튼 요런 그 사후 이벤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내일 확정되고 이기고 나면 무엇이 중요한데 축제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축제니까 우리 송 작가님 입이랑 손이랑 잘 묶어놔야겠네요. 이게 축제는 뭐야? 먹고 마시는 게 좀 있어야지. 네, 잘 약간 위험하네. 묶어놔야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네. 또 꽁꽁 묶어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승리하는데 일조하시는 분들의 밭갈이 사연을 모아가지고 100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김 회장님, 저희 회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주 4일 근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건 못하네. 우리는 주 5일 해야 돼. 네. 네. 오히려 우리는 주말에도 특근 방송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방송 편성을 대폭 늘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 딱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처음엔 약간 사람들이 진보 방송에 대해서 약간 흥미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기레기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더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더 열심히 진보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이게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한 소회를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이겼다. 자랑하고 싶잖아. 전국 밭갈기 자랑대회. 그렇지. 빰빰빰빰빰빰. 그러면 아예 그거를 하루 내일 모레 이벤트하고 금요일 날 하루는 그거 사연으로만 도배. 재밌겠다. 재밌겠다. 어차피 뭐 시사가 무엇이 중요해? 꼭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우리 그런 방송했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간절해요. 간절해요. 돌아가면서 한 4시간 읽지 뭐 사연만. 네. 자, 그렇게 아무튼, 와야 할 텐데 사연은. 네. 네.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 지지자분들도 고생 많았다. 그 얘기를 선거 했더라고요. 끝나고 손잡고 어우러져서 우리 살아가야 된다라는 통합의 얘기를 던져줬어요. 네. 승자로서의 여유죠. 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갈라치긴 하지만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뭐 선거 끝났다고 대한민국 갈릴 거야? 분열해서는 안 되죠. 더더욱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신천지 회원들이나 똥파리 분들한테도 이제 알바비 안 나오면 우리 쪽에다가 댓글 달고 그러니까 게시판에다가 리뷰 달아서 상품 받으시라고 건전한 방향으로 되는 기부를 또 유도하면 되잖아. 지금이라도 밭갈기를 해서 그럼. 100일장 미리 써두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 100일장도 있을 수 있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윤석열 지지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굉장히 역겹고 악착같이
나쁘게 해갖고 사람들이 오히려 마타도로 이재명을 찍게끔 난 내부에서 활약한 간자였다. 뭐 이런 사연들.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지. 음. 제가 어떻게 이재명으로 돌아섰는지 그 절절한 간증. 아니면 실제로 제가 신천지 이 댓글 작업 부대인데 저를 위해서 댓글 작업은 했지만 1번 찍었습니다. 그런 거 고백. 그런 거 너무 좋지. 네, 바로 선정합니다. 그런 거는. 네, 아무튼 뭐 훈훈한 마무리였고요. 이제 12시가 넘어가고 있지만 이제 진인사 내천명이에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 안에 투표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찾아내서 투표장에 가시라고 마지막 이제 추수의 마무리는 좀 해야 될 것입니다만 정말 지난 그 선거 기간 내내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언론의 불평등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분과 뭐 여러 가지 갈등을 순조롭게 해소해 나가면서 저들의 말도 안 되는 모략질들, 거짓말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지지자들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